대망의 자료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어려운 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자료 해석 출제 경향을 보면 수리 문제 전체를 100을 뒀을 때 기초 수리 30% 정도, 자료 해석 7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료 해석 관련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2018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전체 25문제 가운데 자료 해석이 100%였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피셋 문제를 많이 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피셋 문제를 풀면 자료 해석 NCS 문제 풀이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될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의문이죠.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나에게는 어느 만큼,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피셋과 NCS를 4개 항목에 따라서 비교해 봤습니다. 자, 성격, 목적입니다. 피셋은 공무 수행 능력 평가이고 NCS는 경제활동 관련 이력 평가입니다. 시험의 대상은 피셋은 어쨌든 행정고시입니다. NCS는 공기업 입사 준비자죠. 자, 준비기간 이게 중요한데 행정고시 1차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기간 어느 정도일까요? 대개 2년을 답하더군요. NCS는 각자 다르지만 평균 내면은 6개월 정도입니다. 이 준비기간에 따라서 난도가 나오는 거죠. 자, 피셋과 NCS 문제 수준, 난도 같을까 다를까? 준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셋과 NCS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을 수 있습니다. 피셋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공중무에 올려져 있는 이와 같은 애기들, 피셋을 8번이나 보고 갔답니다. 그런데 떨어졌답니다. 1년 정도 피셋 공부했답니다. 떨어졌답니다. 왜 그럴까?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잡고 죽으라 팠던 겁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자료 해석 문제 한번 상기해 보세요. 피셋 문제만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던가요? 물론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NCS 문제 출제 기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카페에 올린 거랍니다. 이처럼 가이드라인 준수라고 하는데 이게 맞냐? 내가 답했습니다. 맞다. 30개 업체가 어려운 문제 출제 쪽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NCS는 NCS만의 그 특징 그리고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고시 문제 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행정고시 공부하지. 그래서 이번에 정부 제동은 옳은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 빅데이터의 뜻은 엄청난 크기의 정보량입니다. 고객에게 이처럼 엄청난 크기의 정보량을 주고서 네 알아서 해 그러면 고객은 욕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인포그래픽 시대라는 거죠. 엄청난 크기의 정보량을 아주 가시른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표시함으로 해서 고객이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마저도 과거의 읽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문제에서 만나는 지문은 텍스트와 통계표 그리고 그래프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 자체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문을 보고서 해석하는데 해석의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단, 이해, 이 두 개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과 이해를 통해서 결론, 이것은 이것이구나 하고 결론을 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평가하자는 게 자료 해석입니다. 그래서 NCS는 리트러시를 요구합니다. 리트러시는 우리말로 문해력이라 그럽니다. 독해하고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독해는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지만 문해력은 그것을 벗어나서 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까지를 말합니다. 이해의 뜻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남의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지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고 읽기죠. 그러면 이 자료, 지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유의한 정보, 특징이 있는 정보를 제대로 짚었느냐 하고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론과 행동 방향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었느냐 보는 거고, 목차나 거래 순서 위와 같은 구성 방식에서 간략하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보는 거고, 특정 사항에 대한 진술 정확하게 표현됐느냐, 그 표현은 적절하냐, 그리고 수치, 계산 등은 정확한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은 맨 마지막입니다.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통계표입니다. 거의 90% 이상이죠. 그러면 통계 지식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깊이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평균, 최빈수, 중위수, 편차, 분산 이 5가지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적 개념이죠. 이 통계 지식 가지고 이 통계표를 보면서 특징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주어진 정보를 인포그래픽스, 그림으로 도식화하는데 제대로 표현했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료해석 문제 풀이 보면 거의가 다 계산에 의한 풀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통계청이 통계표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행과 열에 배치했다. 통계표를 만드는 목적은 통계로 얻은 지식을 간략하고 질서 있게 표현한 데 있다. 여기서 지식 내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평균, 최빈수, 중위수, 편차, 분산 이 5가지입니다. 이렇게 표시함으로 해서 통계표를 이용하면 통계 자료의 관찰, 비교, 해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통계청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계산이 역시 없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표를 눈으로 살핍니다. 관찰, 비교합니다. 서로 비교할 수 있죠. 크다, 작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죠. 해석 방금 했습니다. 판단, 그리고 이해입니다. 이것을 하는 게 자료 해석입니다. 계산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NCS 문제든 PCS든
계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해석 문제 풀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표 구성 형태와 표시 단위인데 통계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측정치와 산출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측정치는 사람 수를 세다, 키를 재다 이처럼 직접 재서 세서 기록한 값입니다. 산출값은 이와 같은 측정치를 바탕으로 공식에 따라 계산해서 나온 값을 산출값이라 그럽니다. 자, 이 용어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구사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 이와 같은 데이터는 측정치다 또는 산출값이다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지수는 측정치를 바탕으로 어떤 주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해서 나온 값이 바로 지수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계산 들이대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표를 보자마자 비교 기준값이 무엇인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값은 대개 1 또는 100입니다. 자, A를 보세요. 데이터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죠. B를 보세요. 100을 초과하거나 100 미달입니다. 그래서 100 기준이죠. 자, 어쨌든 비율과 비중의 합은 1 또는 100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빨리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통계표에서 1 또는 100이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많이 제시됩니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판단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에서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정할 거냐, 즉 비교 기준 어떤 값을 정할 거냐 이건데 여기서는 배수 단위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은 1을 초과하느냐 아니면 1 미달이냐 이걸 보는 건데 각각의 값에서 배수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을 체크하고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몇 배수가 기준일까 이걸 보는 거죠. 이와 같이 통계표를 볼 줄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문의 통계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자,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난 통계표는 크게 1개 아니면 2개인데 통계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표 1은 전체 개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표 2는 세부 내역이죠. 따라서 선택지 진술 1번은 A를 봐야 하느냐 B를 봐야 하느냐 판단할 수 있죠. 정보의 취사 선택이라 그럽니다.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합니다. 특히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계산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시도하는 경우 이런 엄청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학생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올려줘서 풀이를 해줬습니다. 답은 2번이고 그 이유는 제목이 지수이고 단위가 %이기 때문이다. 즉 지수로 표현된 데이터는 측정치가 아니다. 주어진 공식에 측정치를 대입해서는 계산해서 나온 산출값이다. 단위도 역시 %이다. 산출값을 통해서 특정 측정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학생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욕을 하면서 분탕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개념적 이해가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